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국회에서 날아온 낭보에 많은 분들이 분노와 어떤 그 분노의 치를 떨면서 네. 또 당했다. 지금 여기 댓글에도 난리 났어요. 시작부터가 지금 민주당을 지금 막 두들겨 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 전문가 아닙니까? 뭐 쟤네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까? 네. 어차피 뻔히 예상했던 수순에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당일날 같으면 이제 송 작가가 이런 얘기하면 저 뭔 소리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해설해 드리는 내용을 편안하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분노가 좀 잦아지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차원적으로 화내는 거는 뭐 이제 끝내야지. 예, 이제 다 하셨죠. 다 하셨죠. 한 자, 이틀 욕 하셨잖아. 그래서 저한테 지금 시원하게 욕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자, 이제 1차원적으로 감정 표출했으면은 곰곰이 생각할 시점이 온 그럼 거예요. 이제 대책을 예. 세워야지. 자, 이 꼴이 나왔는데 이걸 네.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거냐라는 부분에서 장군 멍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쟤네들이 먼저 우리한테 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멍을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쟤네들이 뭔가 지금 이 추세로 가서는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워낙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고 그렇죠. 저쪽의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실한 후보자 관리가 안 되고 상존에 있는 윤석열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쉽게 말해서 차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처럼 지금 열받은 사람들 빨리 모아오세요. 그 열을 시원하게 저희가 식혀드릴 테니까 저는 얼른 아직도 열받아 있는데. 아니 얼른 모아오세요. 우리 송 작가님이 누굽니까? 송 작가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그럼요. 해드릴 테니까 네. 빨리 모아오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시작됩니다. 자, 이게 왜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 안에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 발표가 됐느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11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다고 하는 이 결과를 놓고 이 민주당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실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뭐 수박이 110명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1차원적으로 왜 이러한 제도들이 나왔나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건 별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반기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외에 나머지 큰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원래 상임위를 원래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임위들을 나눠주는 문제는 이제 원래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의원 수대로 상임위를 나누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누는 게 원래. 이게 이제 안 되고 있었던 과정에 이걸 나누기로 했다라는 조항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반기 상임위장을 저쪽으로 넘기기로 했다라는 합의각서가 있다는 부분에서 윤호중 나쁜 놈, 송영길 나쁜 놈, 박병석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분노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왜 맞냐면 아무리 원칙이 지금에 있는 게 이제 그 원칙이 7개를 나눠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거 공약을 낼 때 윤호중한테 몰표를 주면 7개 상임위 반환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냈어요. 협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저쪽의 법사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의 요구는 계속 있었던 거고 그렇죠. 처음에 이걸로 보이콧 해갖고 안 받으면 니네들이 합의 보겠지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국회가 공전돼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안 받겠다고 윤호중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자체가 말을 바꾼 거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배신을 때린 거야. 지지자들에 대한. 그쵸. 일단 약속을 어긴 거는 분명히 맞아. 이건 비판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모를 수가 없으니까 숙고를 했다고 하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분노가 있는 거고 박병석은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치세요. 에이.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110명이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빠기치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원천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차기,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2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대로 몰고 가게 되면 2기 이후에는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은 세력들이 최소한 차기의 어떤 형태로든지 차기 정부에 대한 개혁 법안이라든지 어떤 그 의회 안에서의 변화를 최대한 제지해 보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시기냐? 이게 정식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타게 된다 그러면 안 맥히니까 의원총회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왔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의원총회를 뒤늦게라도 정청래 의원이 요구하고 개표를 해봤더니 110명이 찬성을 했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의원들과 반대표를 던질 만한 의원들하고의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설득 작업이 네. 있었겠죠. 사전에 설득 작업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협의안을 도출해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윤호중과 박병석이 주도를 했고 송영길 대표가 관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수박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봐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엄중? 엄중. 꼭 엄중하게 네, 봐야 꼭 돼. 엄중하게 봐야 돼 이 부분. 네, 꼭 자, 엄중하게. 왜 박병석과 윤호중은 이러한 제안을 만들어냈을까요? 일단 처음 그 분석이 가능한 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끌고 나가게 되면 표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갖고 정리는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양새가 계속 지속되면 이번 국회가 사실상 최악의 편향적인 국회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처리되는 데 대한 일종의 의회 독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주진영 안에 있는 인사들도 부담되는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2년 내내 쟤네들이 한 번도 야당이랑 협의 안 하고 지네들끼리 단독 돌파했다. 이런 국회가 어딨냐라는 부분이 대선에 가서는 저쪽 지지층들한테 맥힐 수 있는 하나의 큰 카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에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봐요. 두 번째, 이 회담이 나쁘지만은 않는 거는 뭐냐면 일단 기존에 있는 7개 상임위를 배분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장을 다시 뽑기로 했는데 분명히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쪽이 법사위를 맡아서 가고 후반기에 법사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전후반기 나눠서 하는 네, 거니까. 원래 이제 그게 원칙이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는 원칙에 동의를 해갖고 그 합의를 봤지만 이미 전반기 때 앞으로 10개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법사위를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얘네들을 형식적으로나마 국회에 다시 등원을 시킨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루어진 거, 이번 협상에 있어서 또 하나 이런 중요한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사위가 법안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고, 그와 같은 형태로 인해서 법사위 안에서 일종의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이 악재를 해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법사위에서 깽판을 놓더라도 60일이라는 시간만 있으면요. 우리가 법사위 안에 사람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은 기간 안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 개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후반기 때 넘겨주기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배신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반기 원내 구성은요,
후반기 때 선거를 해서 뽑는 거예요. 즉 후반기 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표결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 돼요. 다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내대표들하고 그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갖고 지금 있는 상임위 분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때 가서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즉 후반기 때 법사위를 넘겨준다고 하는 약속은 윤호중이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 개혁적인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기존에 있는 합의를 뒤엎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협의안은 그렇게 가끔 고려를 해볼게 우리 쪽에서 윤호중이 내놓은 약속이고 윤호중이 그만두게 되면 이 약속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반기는 김진표고 법사위까지 저쪽에 넘어지면 안 되는. 누가 김진표래요? 하반기 국회의장이 김진표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돼 있다? 이거 하반기 가봐야 아는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변수가 하반기 국회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제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가 자기 약속을 공약을 번복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거는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의 모습을 띄울 수 있고 저쪽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이슈, 독재 이슈, 국회 독재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떡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아직도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송 작가님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꿈보다 해몽이다. 추미애는 의원도 아닌데 무슨 국회의장이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중간에 보궐선거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일정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서 이게 언제적이에요? 10개월 후의 얘기야. 10개월 후에 넘겨주기로 한 거를 벌써 뺏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막 분노하시잖아요. 저는 겉으로 이 분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맞아. 당연히 분노해야지. 여러분이 분노하는 게 또 저쪽에 아이씨 저쪽 지지자들이 난리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약간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저쪽 지지자들한테도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지자 지금 난리치는 거 봤지? 야 우리가 이 양보를 했어. 그럼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식의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 분노가 충분히 타당하고 전략적으로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 줄 수 있는 압박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시키고 법사위 안에서 저들이 깽판을 쳐서 120일 동안 끌고 나가면서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무력화시킬 수 없게끔 만든 약속을 오히려 얻어냈다는 면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10개월 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위원장을 뽑아야 될 법사위원회에서 더한 개혁 작업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선 후보를 뽑고 대선에서 압승하는 거잖아요. 그 스텝을 위해서 일종의 떡밥을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인데. 그렇지. 그거를 하기 위한 국회 노력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성과를 우리가 요구하는 데 더 치중해야지. 여기서 분노했기 때문에 민주당 끝났다. 나 민주당 지지 안 할래.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후보들한테 더더욱 이 분노로 지지세를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보 3사람 중에 그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이낙연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과거사. 지금 뭐 동생이 그 토건회사 사장으로 있었던 거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비 대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 정치 생명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에 있는 상황으로 묻혀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낙연은 자기에 있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당비 대납 문제, 자기 전남지사가 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당원들을 무작위로 매수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치 비용을 개인 보좌관한테 물게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당시에 주승용을 이기고 전남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청렴도 꼴찌의 전남도청을 4년 동안 이끌어서 전남에서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선례를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두환, 박정희 찬양에 대한 또 과거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이낙연이 지금 우리 쪽 후보가 될 수 있냐라는 반론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이게 터져서 지금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저쪽 애들을 개운하게 청소하고 180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데는 묘한 수박을 비롯한 굉장히 정치적 공학적으로 복잡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기득권들이 우리 여당 안에 있는 의원들도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어떻게든 반 문재인 또는 반 이재명, 반 추미애의 어떤 계보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내부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준동해서 당을 망치지 않게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지지 표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뭐 이거 합의를 했는데 법이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합의를 이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한 이 상임위 재분배에 대한 이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이려면은 그 넘어가기 전에 개혁 법안 다 통과시켜야 돼. 그렇죠. 그렇죠. 못 시키면 이거는 다 수박인 건데 그 전에 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을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더 분노하세요. 더 분노하시고 더 분노해서 그 민주당 분노를 게시판 표현하세요. 달려가세요. 네.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한 걸로 윤호중, 박병석, 송영길에 대한 비난 강력하게 때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대선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추미애 이 두 사람을 전 더 선위에 놓고 그 두 사람이 나중에 1, 2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송 작가를 보고 누가 이낙연 지지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이씨, 그럼 송 작가 TV 여러분, 네. 저희는 단 한 번도 저희는 이낙연을 지지해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낙연이 수박이라고 왕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저 사람은 본선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 송영길 사퇴하라, 윤호중 사퇴하라 의미 없습니다. 사퇴시키면 뭐 할 거야? 그보다 그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증이 있어?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올려져 있는 사람을 압박을 가해갖고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당원들과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민주당 게시판 가가지고 막 흥분해서 글 쓰셔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니들 쉴드만 쳐야 되냐 뭐 이러면서 난리치세요. 그러면서 개혁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안 시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고 여러분 흥분을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표출하셔야 돼요. 빨리. 아무리 언론이 지금 이제 이간질을 위해 기사를 써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네. 앞으로 10개월 동안 우리 거고 합의 안에서 오히려 법사위가 그 막강한 어떤 법안 처리에 관한 기능을 절반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저들이 깽판 치더라도 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호중을 대신해서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누구를 뽑는지 봅시다. 거기에 또 한 번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봅시다. 정청래를 뽑는지 우상호를 뽑는지 누구를 뽑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게요. 만일에
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정청래 의원이 올라오는 겁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만일에 법사위원장이나 뭐 이런 데 올라와서 또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개혁인사 법사위원장으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법사위원장 올라선다고 하면 오히려 남은 기간 10개월 안에 지지부진했던 개혁 법안을 더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종의 이게 이 양패 구상이 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선출하게 될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에 민주당이 누구를 올리는지를 좀 기다려보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근데 이제 이 지지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화가 나는 거는 야씨 이때까지 안 해놓고 니 지금 하겠냐라는 이런 믿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180석 밀어줬는데 뭐하냐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양에는 안 차지만. 양은 안 차죠. 네, 분명히 우리 양에는 안 차지만 지금 송영길 대표 들어오고 윤호중 대표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합의 몇 번을 다시 강조합니다만 10개월 후에 주기로 한 거 이거 안 줘도 될 수 있는 합의예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언론개혁법을 어떤 개혁법안 처리와 남아있는 10개월 동안에 우리 법사위 안에 법사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박주민 의원이 올라오기를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간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지금 간사로서 지휘봉을 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상징적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10개월 이렇게 조삼모사인 거지. 그렇지. 10개월 후에 받을 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대통령도 우리 쪽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인 대통령 그리고 법사위원장 차기도 원론 무효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때 가서 뒤통수를 한 번 더 칠 수 있는 저 얘네들이 우리한테 많이 했던 짓거리거든.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가면 됩니다. 이 모든 허물 합의했잖아. 그건 윤호중이 책임질 문제예요. 자, 우리 김기훈님이 우리 김기훈님 배우신 분이야. 슈퍼챗 쏘면서 지금 반론 제기하셨어요. 아니 송 작가님, 우리가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팩트가 틀렸어요. 법사위 권한을 없애는 걸로 합의한 게 아니라 없애는 걸 협의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배분은 국회법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로 한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나눠 먹던 거라고요. 우리 말을 들어요, 제발. 송 작가님, 이번엔 틀렸어요. 팩트 체크부터 하시고 분석하세요. 자, 관례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면 일종의 나름대로의 법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거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협의는 언제든지 부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뺏긴 게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안에 국회법 안에서 양쪽 당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보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최소한 10개월 동안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언론개혁 담당하는 문체위를 국진당에 상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론개혁 물 건너가는 거죠? 라고 흥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간이 그 데드라인이 설정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앞으로 거냐. 10개월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설정된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갈까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체육위원회를 그러니까 맞아요. 문체위 넘어가는 건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 남았어요. 그 사이에 통과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통과되기 전까지 오히려 저들한테 떡밥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하면 돼요. 왜? 우리한테는 180석이라는 숫자하고 상임위 안에서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얻어낼 수 있는 위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 안에서 우리가 이 개혁 법안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끔 얘네들 조지면 돼. 이 협의를 해놓고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알고 계시면서 왜 팩트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있는 이 합의라든지 이 내용들이 결정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반드시 시행된다는 법안이 아니라고. 떡밥일 뿐이라니까, 떡밥. 여러분 잠깐만.
그래요. 성에 안 차서 그 10개월 동안 뭘 한다고 지금까지도 못한 걸. 그러면은 여러분 대통령 뽑아서 뭐 하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민주당 뽑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 다 손 놓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흥분할 땐 흥분한 거고 여러분이 그 흥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배우신 거 뭔죠? 자, 민주당이 180석 몰아줬더니 씨발 일 더럽게 못한다. 그럼 그 다음 뭐다? 이래서 후보부터 우리가 내세웠어야 되는 거야. 열린민주당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음 총선 때 뭘 하실 수 있죠? 자, 저희가요, 민주당 내에서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밀어줬더니 일 더럽게 못하던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후보부터 우리가 원하는 후보로 민주당에서 공천 주세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그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총선 때도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하자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결론 짓게요.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월요일이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시는 여러분의 심정 100%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각오를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건 민주당을 실드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현안들과 위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하고 우리가 비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태도를 바꿔낼 수 있는 전례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이낙연도 처음에 사면 얘기했다가 얼마나 당당했어. 개 터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 바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주라라고 있잖아요.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 선동해가지고 당내에서 분란 떨었던 그 세력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대가리 쳐박고 숨어 있어요. 맞아요. 전면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 상황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해버렸으면 그 새끼들 또 똑같은 짓거리들 계속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초리로 때려서 갈치면 됩니다. 이 떡밥 때문에 오히려 다음 달에 진짜 법사위원 뽑아야 될 때 또는 그 상황에 닥쳐가지고 협의를 봤을 때 이 협의안에 대해서 원론 무효할 수 있는 얼마든지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2차 그 대선 후보 그 투표 뭐라 그러죠? 투표인단? 네. 투표인단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홍보를 안 해요. 이 상황에서 새롭게 분노한 선거인단이 합류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도 민주당 스스로 내부적으로 홍보를 안 해. 결과적으로 새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후보들한테 몰려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탑2에서 2위의 위치도 간당간당한 이낙연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기로 자신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검증력을 묻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모종의 세력들의 영향이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시기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크리스마스 때 특사도 8.15로 땡겨온 거고. 응? 그렇게 이재용?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의 특사도 원래 크리스마스 때 준비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땡겨온 이유가 그때 가면 더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여기에서라도 승부를 치려고 하는 저들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왜? 여러분 지금 민주당 그럼 탈당해가지고 나 민주당 지지 안 해. 그러면 어디 가실 건데요? 아니 지금 뭐 분당? 아니 어디 민주당을 가실 왜 거야? 분당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 안에서 의원들을 두드려서 갈칠 생각을 해야지. 맞아. 어디 갈 건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되고 누가 선거위원장이 되며 이른바 후보 선택을 위해서 1, 2, 3위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1위가 이재명, 2위가 추미애, 3위가 이낙연 구도가 되면 이낙연은 전개 은퇴해야 되는 건데 이낙연은 어떻게든 2위에 꽂아 올리게 되면 그나마 살아남아가지고 또 간자짓을 하게 만드는 그 수명을 늘려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정당이 있어. 그러면 글로 가세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은 죽으나 사나 민주당 어떻게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민주당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당 배지 달고 있어. 근데 어디 가시려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에 관여 안 하시게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술만 퍼먹으면서 씨발 하면서 사회 부적응자로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쪽 시기들은. 저쪽에서 원하는 건 그거라니까. 수박들은 차라리 그래 들어와서 나 당원이고 뭐가 안 한다 이런 걸 원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이 옛날 말로 외정 시대나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해보세요.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지금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타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워님이 아우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코코넛이 드러나.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 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이나 저 탄압하는 애들이 얼마나 비겁한 짓거리와 온갖 헛소문과 공작질로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화나게 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또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개혁과 승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금의 민주당을 그래도 때려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만들게끔 하게 만들 것이고 민주당이 이번에 못한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과 다음 행정부를 통해 갖고라도 또다시 바꾸고 또다시 바꿀 수 있는 투표의 힘과 선택의 힘과 지지의 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반드시 여기에서 다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노는 할 수 있지만 분열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갖고 앞으로 있는 상황의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송작가 TV의 입장입니다. 결코 이것은 민주당이나 윤호중, 송영길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쓰시는 거 여기다 쓰지 마시고 민주당 게시판 가서 그래요. 쓰시라니까요. 거기다 가서 쓰시면 왜 여기다 되잖아. 써? 여기다 쓰면 의미가 여기 없다니까. 누가 알아? 이 10만도 안 되는 우리 게시판에 이런 맞아.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날리는 와봐도 거.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민주당 게시판에 쓰시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내세요. 네. 네.